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앵커의 당잠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쉬는 사이 전해진 소식들 정리해 보셔야겠죠? 미국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전거래일의 미증시는 방향성이 없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나스닥 지수만 빠졌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표면적인 이 나스닥 지수의 약세 이유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발표된 지표들이 금리 상승 쪽을 가리켰기 때문인데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번에 반등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신뢰가 더 생겼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1년 후 혹은 5년, 10년 후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에 대한 심리 반영도가 돼 있는데 이 심리라는 것은 이후에 물가 실질적인 부분에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번에 반등을 했는데 CPI 발표 며칠을 안 남기고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좀 우려감으로 확산 해석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공교롭게도 CPI가 발렌타인데이에 발표를 하는데 지금 외신들 헤드라인 보면요. 발렌타인데이의 걱정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1월 CPI가 발표되기 때문인데 기대 인플레이션도 생각보다 잘 나오니 요물가도 잘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연준 더 세게 긴축을 할 수 있겠다. 이 로직으로 움직였습니다. 기술주 차익 매물 출회로 나스닥 지수가 하락했다.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취급액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좀 많이 뛰었죠. 그러면서 역시 소비 미국 꺾이지 않고 탄탄하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이슈긴 한데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를 좀 자극할 만한 부분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죠. 벌써 이제 4번째인데 풍선 이슈. 미국에서는 계속 이거 스파이 풍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기상 관측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이제 4번째가 됐습니다. 우리 쉬는 사이에 휴런호 상공에서 또 비행물체를 포착을 해서 미국 정부가 격추했다는 소식인데 아직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크게 해석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잠재적인 요소로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금리의 상승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국채금리가 2년물도 그렇고 10년물도 그렇고 같이 뛰었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의 상승도 두드러졌습니다. 사실은 이날 엔화의 흐름을 보면 달러가 약세를 보일 법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BOJ 총재가 새롭게 이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비둘기파. 네. 그 인물 아마미야였는데 현 이제 부총재입니다. 근데 여기가 나 말고 이제 다른 새로운 인물을 해야 된다고 이제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물 우메다라는 경제학자가 이제 유력시되고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쪽 원래 전에 기대했던 인물은 비둘기파 인물, 이쪽은 아직 잘 이제 성향 파악이 잘 되진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중립 인사로 평가가 됩니다. 결국 비둘기에서 중립이라고 하면 엔화의 강세를 유발할 만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금요일에 아시아권 장 열릴 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화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엔화의 강세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약세를 촉발시킬 만한 이슈인데 결국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플러스 마감이 됐다라는 것은 미국의 엔화의 이 흐름도 다 누르고 이제 미국 자체의 금리에 대한 걱정이 더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는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봤을 때는 뚜렷한 한 가지 포인트, 차익 실현 매물, 특히 올 초 대비했을 때 많이 올랐던 순서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았습니다. 여행이나 호텔 이쪽에는 기업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그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리오프닝 관련주 떨어졌고 메타버스 떨어졌고 자동차, 부품,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 같이 밀렸습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의 영향이 컸던 건 테슬라 쪽이었는데요. 5%나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교통부에서 테슬라 슈퍼차저라고 이 충전하는 거를 테슬라 자체적으로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요거 다른 업체까지 개방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확실히 되진 않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다. 이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가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주는 거 보조금
못 받게 될 거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매물 압박의 일종의 이제 빌미가 되는 모습이었고, 당연히 이제 차저 이 충전 관련 기업들이 같이 좀 밀리면서 이 친환경 자동차 같이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하고 인공지능 AI 테마가 좀 많이 밀렸는데요. 엔비디아가 좀 많이 밀렸죠. JP모건에서 사실 AI 투자 증가 수혜 업종으로 이쪽 반도체 쪽을 꼽았고 긍정평가를 굉장히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인해서 이쪽도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더 시장 들어가 볼까요? 예, 히트맵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반 갈라서 위쪽이 성장주, 아래쪽이 경기 방어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명확하죠. 성장주의 약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쪽 경기 방어 섹터는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시장 전체가 다 약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인데, 물론 이제 에너지는 따로 놓고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국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러시아 감산 이슈가 전해지면서 이 에너지 섹터에서 또다시 신고가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방어 섹터가 사실 에너지랑 같이 움직였던 게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가 부상을 했을 때 요게 이제 같이 움직였었죠. 뭐 음식료, 헬스케어, 경기 방어 섹터, 보험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패턴이 뚜렷하게 그렇게 다시 나타났다라는 점 눈에 띕니다. 자, 이제 낙폭을 보였었던 건 섹터별로 봤을 때 성장 3섹터죠. 이미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섹터, 테크놀로지 섹터 이쪽은 이제 빅테크나 이 성장주 테크 기업들이 밀리면 같이 세 개가 세트로 좀 밀리죠.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앞서서 금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석을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하기에는 시장 전체가 밀린 것도 아니고 테크 기업 안에서도 유독 한 몇 종목에 국한돼서 낙폭이 컸다라는 점은 눈에 띕니다. 이 재료에 비해서 빅테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차분한 모습. 예,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에 비해서 뭐 애플 올랐고요. 아마존이나 구글, 알파벳 등은 낙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 국가 추정 지수 MSCI도 참고해 볼 필요는 있겠죠. 미국 나스닥 지수의 낙폭에 비해서 한국 지수의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머징 마켓이 1% 가까이 밀리긴 했지만 중국의 낙폭이 커서 이 영향을 크게 받은 모습이었고요. 대만이나 특히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미국 나스닥 기술주에 대비했을 때 그래도 좀 우호적인 시각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자, 투자의 아이디어 조금 더 연결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미증시에서 필수 소비재 음식료 쪽이 좀 강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가 국내에서도 볼만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수출 데이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재미있어서 이 부분은 가지고 왔는데요. 경제적인 이야기 키워드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슈퍼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미국에서는 스포츠 중에서 이 프로 미식축구 결승전 이 슈퍼볼 인기가 상당합니다. 뭐 시청률이 70%, 못 나와도 뭐 40%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시작을 했겠네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8시 30분 시작인데 예, 조금 전에 아마 시작을 했을 겁니다. 이게 갖는 의미, 경제적인 부분은 무엇인가? 예, 슈퍼볼의 광고와 미국 주식의 투자 상관관계로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지표라는 데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슈퍼볼의 광고를 보면 그해 투자 열기가 가장 뜨거운 분야를 알 수 있다. 이 점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이 슈퍼볼 TV 광고 금액 한번 보시겠어요? 30초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6억 원입니다. 그리고 일부 몇 개는 이번에 700만 달러로 체결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시청률이 뜨겁다 보니 기업들은 광고를 막대하게 투자를 하는데 광고 돈잔치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작년에 보면요. 그 코인베이스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거의 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액 투자해서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그 업체들이 다 빠졌고요. 필수 소비재 쪽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쪽에 투자했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류 쪽 하이네켄 등이 이번에 많이 들어왔고요. 식품, 과자, 초콜릿 회사 그리고 그 파라마운트 플러스 등의 이 스트리밍 기업,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들도
포함이 됐고 자동차, 전기차 쪽도 이번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 슈퍼볼 광고의 역설이라는 건 또 재밌어서 하나 더 추가를 했는데요. 예전에 한번 애플이랑 아마 아마존이 그랬을 거예요. 그 신흥으로 막 성장을 할 그 무렵에 슈퍼볼 광고를 투자했다가 그때 막 올랐다가 주가가 많이 꺾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 기업들이 슈퍼볼 광고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을 때는 조금 올랐다가 꺾인다 이런, 그래서 이제 슈퍼볼 광고의 역설이라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쪽이 그런가라는 이제 분석도 일각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투자의 지표상 트렌드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이 안에 또 힌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고요. 공교롭게도 수출 데이터 쪽도 필수 소비재 쪽에 긍정적으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데이터인데요. 우리나라는 10일 단위로 수출 데이터를 발표하죠. 굉장히 이제 빠르게 공개를 합니다. 수출 지표가 중요하기 때문인데 보시면 작년 2월에 이 한 달 내내 벌었던 요걸 보시면 올해는 1일에서 10일, 10일간의 데이터 잠정 데이터인데 이 절반 이상 벌써 10일 만에 수출 달성을 했습니다. 라면 쪽이고요. 뭐 삼양식품이나 농심 등 해외 쪽으로 지금 잘 팔린다 이런 기사가 계속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 이제 음식료 관련해서 긍정적인 지표들이 잡혀서요. 자리에 옮겨서 잠시 후에 출연자들과 이 점 투자의 아이디어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톡신 이슈 굉장히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데 수출 데이터도 톡신 쪽이 굉장히 잘 잡히고 있더라고요. 보시면 라면보다 더 긍정적입니다. 2월 한 달간 데이터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데이터 보면 1일에서 10일, 10일간 데이터가 이미 한 달 데이터 다 추월을 했습니다. 이제 리오프닝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보툴리뮴 톡신 제제, 즉 이제 보톡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는 미국 쪽이 많던데요. 이슈가 이제 이것도 있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 균주 전쟁이라고 하죠. 2016년부터 메디톡스하고 대웅제약이 이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균주 출처 논란이 좀 있었는데 메디톡스 쪽은 이거 우리가 오리지널인데 우리 거, 물론 이제 메디톡스도 다른 거 따왔습니다만 우리 거를 대웅제약이 가져다 쓴다 이렇게 하면서 소송을 걸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서울지방법원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간상 이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고 이제 소송 결과가 바로 나오자 눈에 띄는 건 노무라 증권에서 메디톡스에 대해서 그동안 좀 안 좋게 봤거든요. 근데 바로 레포트를 내서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28만 원까지 높여 잡았고요. 그런데 또 한켠에서는 이거 대웅제약의 전일 낙폭이 너무 과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시면 이 미국 쪽 수출이 훨씬 더 많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이게 국내 소송이고 미국 쪽에는 판매하는데 뭐 별다른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분석 속에서 하나증권은 용기 있게 대웅제약에 대해서 긍정평가 매수 의견 레포트를 이날 바로 냈더라고요. 어쨌든 주가에 대해서 보시면 균주의 출처가 명확한 기업들로 이제 재편성이 되는 부분은 전거래일에 확연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균주 논란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려감이 됐었던 대웅제약과 휴젤이 바로 이제 주가 하락으로 반영이 됐는데 이제 리오프닝이기 때문에 이런 보톡스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 과연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점으로, 어떤 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출연자들에게 이 부분도 점검받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점사였습니다.